전반적인 크립토의 분장인 것 같아요. 도차님은 그 홀더로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보고 오셨습니까? 링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한 주가 또 왔어요. 그렇죠? 호차님 얼굴이 지금껏 방송하는 중에서 제일 밝으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혹시 별님도 이 행복을 같이 나누고 계신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온 것 같아요. 비트 독주에서 전반적인 크립토의 분장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매매 천재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 안 갔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앱스토어 들어갔는데 금융 다운로드 순위에 비썸이 2등이에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장입니다. 불장이에요. 불장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난주 이제 저희 방송 이후로 어떤 것들이 좀 올랐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테마들이 좀 많이 갔고 총 4가지를 얘기 드릴 건데 먼저 2가지를 말씀드리면 좀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패권주의 영향이 가장 큰 코인들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SEC에 지금 규제를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완화 기조로 가면 수혜를 볼 것이다. 혹은 친암호화폐 정책에 좀 합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플이 이제 그런 경우고요. SEC의 과다 규제를 받았다. 이제 그게 풀릴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호재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카르다노, 이제 찰스 호스킨스, 이제 맨날 먹방 찍어주는 아저씨께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자문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루머와 함께 에이다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2017년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이게 ISO 2002 뭐 이런 얘기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거나 아이오타, 헤다라 해시그래프 이런 공용 코인들 오지. 최근에 간 적이 있었나 싶었던 이런 친구들이 어쨌거나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굉장히 통합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시장은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는 이제 저희가 익숙했던 레이어 1들 팬텀이든 아발란체든 또 순환매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깜짝 서프라이즈로 메타버스 게임이 또 갑자기 또 날뛰면서 이렇게 한 4가지 흐름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거 보니까 2017년, 2021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진짜 다 오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리플, 또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다가 나갔던 스텔라 루멘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짚어드린 적 있습니다. 리플 영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거의 6배까지 올라갔다 와서 거의 광기입니다, 광기. 근데 이게 사실 전 시즌을 지금 패턴을 놓고 보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항상 거의 같이 갑니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시총이 좀 더 작아서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이런 움직임을 항상 같이 보여줘. 약간 레버리지 리플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포폴에도 여전히 같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헤드라라든지 아이오타. 사실은 메타버스가 제일 서프라이즈 아니었습니까? 그러네요. 이거 2021년이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다 100% 이상씩 막 움직이는 그런 격동적인 주말까지 보냈던 것 같다. 저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든 생각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끝났나요? 이게 양전은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희망 고문인지 아니면 들고 있어야 되는지 스테이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저희가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드렸지만 미 대선 이후로 급격한 이제 자금 유입이 ETF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정치적인 이유로 어쨌거나 ETF 승인이 됐으나 런칭하자마자 누적 순유출밖에 없는 파는 사람밖에 없는 이더리움이었지만 또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바뀌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1월 5일부터 해서는 갑자기 양전 누적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좀 더 순차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심리가 좀 변한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실 게 누가 샀을까? 어떤 움직임일까를 본다면 당연히 미국 ETF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높다. 아, 미국의 매수세가 좀 더 높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했을 때 사실 이게 2024년 10월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딱 선거 때부터 해서는 이제 양전이 된 거죠. 즉 미국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혹은 이 팔았던 ETF들이 이제 좀 살려는 것 같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CME에서도 급격한 증가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 시장에서 CME는 이 선거 대선 이후로 151%가 상승했습니다. 미체결 약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한다. 뭐 약간 이런 거에 이제 좀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바이낸스도 물론 47%. 그러니까 여전히 바이낸스가 총 미체결 약정의 규모로서는 훨씬 큽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지금 조금 빠르게 비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기관들이 왔으니까 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오르는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호사님은 그 홀더로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보고 오셨습니까? 제 마음은 만을 기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언젠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언젠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실 뭐 커뮤니티를 보면 야 비트는 이제 10만이 코앞인데 이더리움 뭐냐 이게 뭐 이런 되게 안타까움과 탄식과 조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 7K다 8K다 막 뭐 2배는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MVIB를 가지고 볼린저 밴드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의 상단으로서 과매수 구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한 3,900 정도 1차 타겟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과거에 상승이 됐을 때 이 상승의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3,900 정도 보고 좀 과열이 되면 4,800 정도. 일단은 여기 구간을 가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광기에 의해서 이제 뭐 5K다, 6K다 뭐 생각해 볼지 모르지만 일단은 요 구간만 가도 이더리움의 지금껏 보여준 퍼포먼스로는 굉장히 많이 간 걸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제 홀더로서 희망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K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 각자에게 그 타겟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길게만 갖고 있으면 다 갈 거다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디까지나 이 분석은 저희가 이제 온체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흔히 쓰는 그런 관점들이고 데이터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뭐 올라가면 48개까지 갈 수도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니면 4,000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니 왜 3,100은 못 가는데, 그러니까 노란색이 평균 금액이죠. 혹은 녹색에 2,200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일종의 해석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주시니까 또 다시 한번 그럼 이더리움 끝나고 솔라나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좀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왕이 바뀌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솔라나의 턴으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시면 이더리움의 약세, 그다음에 솔라나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 해서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시즌에 21년에 신고점을 뚫은 상위 시총의 코인으로는 몇 안 되는 코인이 솔라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이미 유통량은 더 늘어나서 이미 올타임을 찍었고 가격적으로도 256달러를 뚫었다라는 거는 FTX의 잔재로부터 살아남아서 8달러 간 적 있었어요. 올라왔다라는 뭐 어마무시한 분들이죠. 정말 그분들 한잔하세요. 그리고 그 비트 대비해서도 자 보시면 위에 이더리움은 비트 대비해서 여전히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납니다. 반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솔라나는 지금 반절 복구 되돌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데 이더리움 대비 솔라나는 97%가 하락합니다. 근데 솔라나 대비 이더리움은 34%가 늘었어요.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솔라나 쪽은 우리가 이더리움 이제 따라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쪽은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움직일 타이밍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또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갔으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역전하고 솔라나는 다시 좀 빠지나요? 잠깐 이제 조정의 시기를 좀 겪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작년 연말부터 2023년 뭐 10월 이때부터 솔라나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금 숨 좀 고르고 그리고 이제 함께 아마 ETF라는 기대감이라든지 또 다른 이슈들로 또 약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솔라나 투자 상품 프리미엄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때도 늘 그랬듯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가 혹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다가 하더라도 0으로 수렴하면서 가치가 어쨌거나 차이가 프리미엄이 없도록 전환이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프리미엄이 상쇄되는가라고 했을 땐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면서 0에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관들이 어쨌거나 솔라나 상품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솔라나를 관심을 가지면 솔라나는 리테일이 좀 다시 빠지고 기관들이 보통 들어오는 리테일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기관의 게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라나는 그 리테일들의 놀이터, 전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의 리테일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라나가 올해 왜 이렇게 잘 됐는가 아니면 앞으로 왜 더 계속 잘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 그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토큰의 생애 주기, 토큰의 발행부터 매매까지 이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탈중앙 나스닥이라는 솔라나의 목표처럼 호차님께 매매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예를 들면 토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펌프다펀을 가시면 됩니다. 뭐 10초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레이디움에 올라가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유저들은 주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전략적으로 DCA로 사든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계열과 좀 다른 것이 문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샷이 뭐예요? 문샷이 뭐냐면 구글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뭐 인류를 혁신하는 바꿀 만한 프로젝트 문샷 이러는데 이 문샷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재정적인 기회를 줄지 모릅니다. 이름 잘 지었어요. 문샷. 그래서 문샷은 이제 문페이를 통해서 카드나 이런 걸로 토큰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로빈후드 우리가 일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UX, UI를 가지고 있는데 밈만 살 수 있어. 여기서 거래가 정말 활발합니다. 어쨌거나 온체인상에서 덱스에서 주피터나 여기까지 올라오면 문샷 같은 걸로 일반 사람들 매스 어덥션을 좀 더 용이하게 문샷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밈을 훨씬 더 수월하게 거래할 수 있고 이 구조가 너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모으고 토큰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 생태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밈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밈이 계속 갈까요? 문샷 이런 것까지 나면 밈이 계속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21년에 NFT 같기도 하고 그때도 NFT 뭐 관련해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폭삭이긴 해요. 저는 아직도 좀 약간 잘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믿음이 없는데 갈까요? 밈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VC에 대한 불신, 어떤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것들의 반발작용으로라도 이제 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투기 열풍으로서 계속 일조하고 있지만 어떤 연유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제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고 또 혹자는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이제 한번 조망을 해보자면 일단 동물의 왕국입니다. 강아지 있고요, 개구리 있고요, 고양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했을 때 동물들 강아지, 개구리, 고양이만 해도 90%입니다. 강아지만 하더라도 73%고요. 그래서 이쪽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계속 커지지 않겠나. 또 요새 이제 나오고 있는 AI 에이전트 이런 쪽이 또 최근 이제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주식을 되게 밈화한 밈스탁 해가지고 SPX나 뭐 이런 것들도 일단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이러한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밈이 계속 잘 되는 혹은 이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어려우면 못 사요. 문샷이나 이런 것들 쉽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23년만 하더라도 저도 이런 밈, 저시총을 되게 많이 사봤지만 너무 어렵고 항상 러그 당하기 일쑤고 사면 다 잃어요. 이더리움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밈을 단순히 이제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도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되게 많이 짚어주셨어요. 처음에 이 알트의 대장 히스토리부터 지금의 밈까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거시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 비트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인상적인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첫째,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 정부를 필두로 정부들의 경쟁이 되게 심해지지 않을까. 마치 금을 보유했던 것처럼. 디지털 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정말 확고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되게 전략적 자산을 지금 비축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개별 정부, 주정부에서 또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이제 확고하게 기관들의 인프라, 그러니까 디파이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그 월가의 이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이더리움이 어떤 걸 기대해봐야 될까? 디파이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에 짚어주셨던 RWA도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이제 세부적인 테마들이 이제 여기서 꽃 피우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들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고 싶은 그들을 위한 인프라다. 뭐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이런 큰 거 말고 세부적으로 좀 어떤 내러티브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한 5가지. 어쨌거나 비트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면 혹은 이런 비트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을 거는 자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솔라나와 밈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흐름이 잠시 이제 좀 유동성이 이더리움으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꽃 피어진 것들이 여기서 한철 장사로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AI 에이전트, 이쪽이 어쨌거나 저희가 올해 아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내러티브가 아닐까. 그리고 어쨌거나 새로 생겨나는 L1, 기술적인 흐름의 움직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차님도 그 출장 다녀와서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던 디사이, 그 탈중앙 과학이라고 해서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들이 이제 기업가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개발하겠다. 뭐 이러면서 호차님 이제 출장하셨을 때, 맞아요. 데프콘 갔을 때 탈릭도 그렇고 CG도 그렇고 디사이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의 시장에 리딩할 만한 그런 섹터로서 저희가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불장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고 다들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장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다가오는 한 주를 맞이하는 그 자세로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들입니다. 뭐 단타 혹은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다 위험 관리하시면서 하시겠지만, 그냥 이 파티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어쨌거나 파티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간 잃기 십삼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출금하시는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별의별 크립토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 불장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이랑 데이터를 공유 드렸고요.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신나서 강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게 매도에 대한 어떤 권유는 아니고 데이터 기반에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정보로, 새로운 데이터로 관심 있는 주제를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별의별 크립토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시장에 맞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